네, 정말입니다. 네, 양팀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부자 과세처럼 최고 40 몇 프로죠? 과세한다고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발언 나오자마자 미국 증시 와르르 무너지고 암호화폐 가격도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도대체 뭐 부자 과세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왜 경제에 이런 영향이 있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네.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이제 39.6%로 인상할 예정인데, 네, 이제 오바마케어의 재원이 됐던 이제 3.8% 기존 이제 투자소득세를 유지하면 네. 최고 세율이 이제 43.4%가 된다. 아우, 43%. 예. 어마어마한. 43.4%로 이제 인상이 된다. 네, 자본이득세가 현재 현행 20%에서. 그러니까 자본이득세야 말 그대로 이제 자본으로 이득을 낸 사람들인 거죠. 네,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그 네. 100만 달러의 고소득은 뭐 셀러리든 뭐 자본이득이든 네. 어쨌든 100만 달러라 그러면 10억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10억 이상의 고소득자, 1년에 10억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이제 매기겠다. 우리로 따지면 종합금융소득과세죠. 네, 예, 그 종합금융소득과세 같은 건데, 뭐 우리는 뭐 자본이라는 것이 뭐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에는 이제 사실은 종합소득세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동산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종합소득세 같은 게 이제 투자소득세, 우리 소위 이제 지금 자본이득세 같은 겁니다. 네네. 이게 43.4% 인상. 네. 지금 2조 3천억 정도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을 현행 21%, 네. 21%에서 28%까지 이제 올리겠다. 많이 올리네요. 예. 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27.3%일 겁니다, 아마. 네네. 저희가 아마 27.3%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보다는 뭐 적죠. 네. 대한민국보다는 적은데 대한민국도 높은 나라예요, 사실은. 좀 네. 높은 나라인데 지금 뭐 저기가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자본주의 천병이잖아요. 네. 근데 21%까지 떨어뜨렸어요. 원래는 미국도 30%가 넘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2000년도까지 30% 넘었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마구 떨어져 내려서 현재는 이제 21%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이제 28%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저기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당 언론에서는 뭐 25%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군요. 뭐 이제 법인세는 사실 일반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일반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약간 거리가 먼 얘기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세였나요? 그 부분 이제 10억 이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10억 이상이면 사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네. 그래서 40%가 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굉장히 높은 세율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나 아니면 암호화폐에서 큰 손들이 고래라고 부르는 아니면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럼 일제히 주식을 던져서 그렇게 급락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하고 암호화폐 그날 이제 미국 증시하고 증시는 올랐죠. 그날 올랐습니까? 네, 증시는 네. 이제 사실은 그렇게 뭐 증시는 오히려 이제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죠. 네, 엄청 많이 폭락했죠.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는데 암호화폐 폭락했던 이유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네. 증시는 사실은 뭐 부양책이 나오면은 증시는 나쁠 일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법인세라는 것은 그 21%에서 이제 28%로 인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올 때 이미 예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그 부분 네. 때문에는 증시가 이제 출렁거리지 않았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암호화폐 부분, 네. 암호화폐 부분이 이제 많이 폭락을 했는데 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 얘기도 있지만 이제 자넷 앨런, 네. 우리 저희 자넷 배경에 앨런, 나오는 그 재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이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네. FRB 의장을 했잖아요. 네. 의장을 했고 FRB 의장은 이제 그 오바마 정부 때 아마 진행이 됐을 거죠. 네. 그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뭐 전통적인 비둘기파고 비둘기파.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가 어떤 거죠?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매파라고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둘기파라는 것은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상을 안 하는 거죠. 금리 네. 인상을 최대한 안 하고 네. 부양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케인지언이에요. 케인지언. 네. 말하자면 케인지언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이제 벤 버냉키라고 아시죠? 네. 헬리콥터라고 헬리콥터로 해서 돈을 뿌린다는 그런 개념 벤 버냉키. 그러니까 벤 버냉키 때 부의장 그 분이 이제 바이스를 했었고. 네네. 그래서 벤 버냉키라는 사람은 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우리 그 금융 위기 때 또 네. 총대를 메고 이제 네. 금융 위기를 돌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버냉키와 거의 똑같은 행보로 네. 어떻게 보면 돈을 그냥 무작정 어쨌든 좀 뿌리는 네. 네. 뭐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는 쪽이 맞죠. 네. 네.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있는 파월 뭐 부가로 말씀드리지만 파월은 이제 그 우리가 올빼미파라 그러죠. 올빼미 판. 그러니까 중도. 네. 올빼미파. 그러니까 외파가 아닌 중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트럼프가 임명을 했죠. 네. 트럼프가 이제 사실 그 재선할 때 그 선거할 때 이제 자기가 이기면은 만약에 이기면은 자기가 자네 앨런을 반드시 네. 자르겠다. 하겠다 했는데 이제 자네 앨런을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임기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네 앨런이 임기가 다 했을 때 그러니까 4년만 한 유일한 또 FRB 의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됐을 때 바로 네. 새로운 지명을 해버렸어요. 네. 그 트럼프가 그 사람이 그게 바로 파월이죠. 제롬 파월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앨런이 지금 이제 80%까지 그 자본이득세 말하자면 그 무엇에 대한 자본이득세,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80%까지 지금 80%면 매기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이 또 폭락을 했군요. 폭락을 네. 했었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정책이 발표했다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미국 네. 재무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릴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최대 80%까지 갔는데 현재가 37% 세금을 부과하고 있대요. 네. 현재 세금 37%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물론 뭐 1년 이상 보유하면 매도를 하면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20% 0%에서 20%까지 세율이 낮아지는데 단기 MLS 경우는 최고 37%까지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80%까지 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다타쟁이들이 상당히 싫어할 만한 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해가지고 네네. 이제 질문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이제 투자자를 보호해줄 마음이 없다. 그다음에 본인이 어른으로서 이 젊은이들이 하는 거를 말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거기도 크게 이제 소위 말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은 그것마저 다 없어지고 또 그게 어떤 난리가 나서 2030에서 어떤 뭐 은선수 위원장 국민청원으로 뭐 퇴진하게 시켜주세요. 그러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 뭐 이광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얘기죠? 통화라는 것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네.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국방도 있지만 이제 사실 화폐에 대한 어떤 권한을 막강한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이게 통화라는 것을 이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발행처 자체가 이제 뭐 정부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보면 규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제가 중앙정부 입장이라면 예.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를 때려 어쨌든 견제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물론 같긴 정부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은 세금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세금을 걷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규제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돈을 걷는 게 규제예요. 네. 한마디로 뭘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규제 그럼 뭐냐? 기업이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널 그거 하려면 얼마를 내. 네. 이게 이제 규제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냥 놔두면은 정부 규제가 없는 건데 너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이득세 뭐 80%까지 내. 그러면 이제 이게 규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규제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정부의 컨트롤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네.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화의 가치라기보다는 가치를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금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전 단계인데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제롬 파월 같은 경우 지금 이제 FRB 의장이잖아요. 네. 이분도 결국 이제 뭐 스페큘레이션 비클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냥 투기 목적의 어떤 하나의 뭐 비클 소위 해서 그냥 그 용도가 있는 것이지. 네. 뭐 그 외에 아직은 뭐 스페셜 밸류는 아니다. 그러니까 스페셜 밸류 우리가 금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통화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나 또는 재무부, 제넷 앨런 같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암호화폐라는 것은 그야말로 뭔가 돈 세탁의 개념이거나 돈 세탁. 예, 범죄단체가 돈 세탁의 개념이거나 결국은 저것도 일반 개미들이야 뭐 투자를 하겠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가장 그걸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역시나
검은 손이라 그래, 자본. 검은 자본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은 자본과 검은 자본이 아닌 차이는 뭐 마피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당한 세금을 냈으면 검은 자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뭔가 투처가 되고 그것이 나온 것들이 어떤 뭐랄까요 투명하게 그 이동이 이제 우리가 훤히 볼 수 있으면 이제 검은 자본이 아닌 건데 네. 지금 뭐 저런 분들이 봤을 때는 명백한 검은 자본인 거죠. 예,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규제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또 그거에 또 관련돼서 또 이제 재미난 얘기가 네. 지금 이제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또 2개 더 나왔잖아요. 어떤 게 나왔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가 든다. 네. 그래서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중국에 네. 지금 대규모 정전 사태가 네.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폭나게 네. 또 얘기가 됐죠.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친환경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대세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지금 화두인데 전기가 많이 먹는다는 것은 네. 그 방향에 맞지가 반대, 않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친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반환경적인 어떤 화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류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 세계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좀 반대로 가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라는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좀 있고, 네. 그것도 최근 또 급락한 이유는 역시나 또 이게 또 이제 요즘에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레버리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적은 돈으로 네. 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적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네. 큰 거래를 하는 것은 선물이죠. 네.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하더라고요. 아, 선물. 예, 맞춤 거래. 예, 선물. 그래서 네. 선물 거래를 하고 이제 그 선물이 거래가 됐을 때 이익이 나면 좋은데 네. 그 공모유처럼 이익이 안 났을 경우에는 네.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돼가지고 자동 네. 청산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자동 거래소 청산이 되면서 폭락이 되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근래 사태의 가장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주식 사요 말아요, 암호화폐 사요 말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단순하게까지는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또 다들 각자 경제 주체로서 대응 방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금융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주시죠. 말 그대로 이거 화폐라는 것은 뭐 사실은 원래는 화폐라는 것이 우리가 달러와 대비 뭐 원화 환율 또는 달러와 대비 뭐 엔화의 환율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커봐야 1%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뭐 하루에 10% 20%씩 아우. 나버리면 과연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네. 통화의 어떤 기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일단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비트코인은 말이 합한 거지 사실은 통화의 기능을 통화라고 하기에는 네. 변동성이 너무 크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부분인 거고 네. 만약에 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은 이제 통화로서 들어와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의 가치가 정부도 인정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뭐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뭐 급락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면 방지하는 방법도 없고 뭐 서킷 브레이크라든지 네. 이런 것도 없고 또 뭐 공미도라는 것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몇몇 어떤 그 유명인들이 자꾸 만들어낸 어떤 그거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지금 더 많고 마찬가지로 지금 또 자넷 앨런이라든지 뭐 제롬 파월 같은 분들이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말 한마디 하면 또 떨어지고 또 머스크가 또 얘기하면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어떤 화폐의 개념보다는 그냥 아직까지는 투기의 개념 이게 이제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많고 뭐 이걸 투자해라 말하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까 그 법인세 사실 제가 개인에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제 주체가 보통 회사 뭐 법인이 제일 큰데 네. 법인세 관련해서는 그러면 좀 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가장 화두가 두 가지인데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한 것은 글로벌 법인세. 네. 이게 또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이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법인세라는 것은 그 기업이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면 미국에다 법인세를 내는 거고 뭐 삼성전자처럼 한국 기업이면 한국에다 법인세를 냈단 말이죠. 매출이 외국에서 나와도.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80% 이상이 해외에서 매출이 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뭐냐면 매출이 일어나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 걸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법인세를 받은 게 7.5조 되는데 네.
5대 주요 기업 매출이 71% 의존되고 있고 법인세면 7.5조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5조가 이제 해외로 유출돼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네. 5조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해서 밥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매출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가 미국에다 법인세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난리 나죠. 망하죠. 예. 나라가 망하죠. 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으로서 충분한 시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내질 않고 왜 니네 회사에 니네 나라에 가서 법인세를 내느냐? 네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현지 법인 기업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수출이 된다고 네네. 이제 현지 법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도 한국 나라에만 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서 냈으면 한국에 안 내도 되고 네. 한국에 냈으면 미국에 안 내도 돼요. 네.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내는 게 좋죠. 그렇죠. 그 재밌으면 지금 어디가 낮습니까? 21%면 미국에 냈는데 네. 한국이 27%면 네. 미국 가서 내고 싶어요. 미국에서 내고 싶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법인세가 높은 입장이기도 하고 또 뭐 만약에 이렇게 법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뀌기 원하겠습니까? 안 바뀌기 원하겠습니까? 바뀌기 원하겠죠. 네. 이런 부분이 또 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바이든 뭐 그게 부자 증세가 법인세가 됐든 우리나라한테는 큰 어떤 도전이 될 수 있겠는데 또 바이든이 하는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이든 한마디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하룻밤 사이에 자기 자산이 뭐 몇십 프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 이렇게 피눈물 흘린 사람도 있었겠죠. 네, 저희가 이제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투자와 더 많은 윤택한 경제적 생활을 위해서 저희 투매쇼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 부부장님께서 오늘 또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